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 연휴는 여느 때보다 길어서 네. 아마 많은 분이 고향에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대구 경북민들의 고향 사랑이 남다르기로 소문이 좀 났거든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마음의 여유를 더 갖고 부모님 찾아뵙고 또 친척 어르신을 찾아뵙고 하면서 고향에 내려와서 아마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을 겁니다. 대구 경북인들이 네.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는지 저는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 올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됐잖아요. 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인 지자체가 바로 경상북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분들, 출향민들이 기부를 하는 건데 예.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 관심, 사랑이 크니까 기부를 하는 거겠죠. 저는 사실 뭐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의 소중함을 잘 못 느꼈거든요. 오. 근데 일 때문에 타지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고향이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왜 명절 때 되면 네. 그 대중교통 예매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하고 내려가려면 그것도 정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내려가는 거는 딱 갔을 때 그냥 그 노고를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예. 고향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언제 찾아가도 늘 엄마 품처럼 안아주는 것 반겨주는. 이게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라도 고향을 가면 또 고향의 푸근함을 느끼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까를 생각해 보면 고향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도 날 편안히 안아주고 품어주는 우리 가족과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어릴 적의 추억이 그렇죠. 고향에 네.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번 연휴 기간에 추억이 담겨 있는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사정이 있어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 못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저희가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고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요 아주 각별한 애향심을 갖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어떤 사연을 지닌 분들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세 분이나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이 대구 경북의 사랑을 안고 사시는 세 네. 분 이렇게 초대했는데 각자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화방지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 박언희라고 합니다. 박언휘 원장님. 네. 박언휘 원장님 역시나 고향 사랑이 아주 각별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고향이 어디실까요? 울릉도예요. 울릉도. 이 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뭐 울릉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지만 그래도 내 고향 울릉도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소개 살짝 해주시면요. 예. 사실 울릉도는 대구에서 가장 먼 곳이죠. 지금은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네. 울릉도는 굉장히 교통이 어려운 곳이고요. 그 대신 굉장히 청정한 곳이에요. 사면이 바다로 들려 있고 정말 제가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은 없었어요. 예, 우리 박 원장님의 울릉도 사랑 이야기 네. 지금 뭐 벌써 이야기가 계속 느껴져요. 나오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 낯익은 분이 오늘 우리 아침마당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최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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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재 씨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거의 대구에서 거의 학창 시절을 다 보냈고요. 예. 태어난 거는 경상북도 영양인데 예. 오. 네, 대구에서 거의 학교를 다녔고요. 예. 그리고 칠곡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네. 대구 경북의 아들이네요. 그 대구 경북 중 뭐 칠곡, 영양, 뭐 대구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이런 대구 경북의 아들이 과연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 옆에 곱게 한복을 입고 나오신 분 계신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영남 판소리 보존회 이사장 정정미입니다. 정정미 명창님. 정정미 명창님은 고향이 어디실까요? 저는 고향은 대구입니다. 예. 네. 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 고향이 대구. 울릉도, 울릉도. 또 영남. 칠곡. 칠곡이죠. 예. 네네. 그리고 대구. 네. 각각 그럼 고향에 기부를 하셨을 텐데 뭐 울릉도에 기부하셨기 위해서 당연히 원장님. 예. 우리 최영재 씨는요? 저는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에. 네. 대구에 할 데가 많아요. 나서. 그래도 지금 연고는 칠곡이기 때문에 네, 칠곡에 기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정정민 명창은요? 저는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아, 상주요. 고향이 대구신데 왜 상주에 하셨을까요, 기부를? 저는 고향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곳은 대구지만 네.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상주라서 제가 각별한 이유로 상주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상주시죠. 오, 어머니의 고향에 기부를 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분한테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 이 고향이 내가 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 이 정도다. 예, 이걸 좀 표현하신다면 우리 원장님부터 나에게 울릉도란. 제게 울릉도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항상 그곳에 계시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엄마처럼 날 따뜻하게 대해줬었고요. 또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있고 또 나를 키워준 곳이에요. 그래서 울릉도는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곳이죠. 어머니 같은 고향 울릉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최영재 씨는 저 서울에서 일단 뭐 방송 활동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대구에 이렇게 칠곡에 오면 일단 들어서는 순간 뭔가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아 여기는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는 어디 있어도 그냥 안심이 됩니다.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고향은 그런 존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힐링보다가 더한 이런 조금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소중한 네, 곳이죠. 네.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우리 정정미 명창은요?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대구지만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상주를 방문을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제 곁에 안 계시지만 네. 고향 상주를 가면 진짜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고향 사랑 이야기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휘 원장님. 울릉도에는 그럼 몇 살 때까지 사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까지 있었어요. 중3 때까지. 예. 그럼 고등학교 때 무트로 나오신 예. 건가요? 그럼 오. 이제 육지로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한 40년 넘었죠. 40년 전. 네. 오, 그럼 무트로 나오게 된 계기는? 예. 제가 무드 나오게 계기는 네. 꿈이 있었거든요. 제 오. 꿈을 이루고자 무드로 나오게 됐죠. 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온 게 아니라 혼자? 아니, 저 혼자요. 예. 어머나, 어떤 꿈이었길래요? 울릉도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예,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없고 약이 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옆집 아저씨도 좀 맹장염이 걸렸는데 이게 육지에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바로 치료를 못하니까. 바로 못하니까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폐혈증으로 죽게 되고요. 어머나. 또 제 친구의 오빠가 외동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약이 없으니까 육지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폐혈증이 왔어요. 죽게 되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커서 정말 꿈이 울릉도 같은 곳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사의 꿈을 안고 네. 어디로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예,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갈까 대구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릴 때 울릉도와 경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방학책 앞에 대구가 나왔어요. 대구로 오셔야죠. 그래서 대구로 무작정 상경했어요. 무작정 상경이라 어. 하면 혹시 예, 부모님과 상의를 안 하시? 예, 제가 혼자 왔죠. 왜냐하면은 정말요? 예, 초등학교 진짜요? 때 제가 육지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3개월 동안 못 갔어요. 그 진학을 못 했어요. 네. 그 중학교 때는 3년 동안 울면서 지냈었는데 중학교 때 만약에 또 배가 못 가면 저는 평생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는 남자하고 결혼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면은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 졸업하기 전 3개월 전에 제가 무작정 대구로 오게 야, 됐어요. 무작정.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고등학교 생활을 그러면 혈혈단신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도와주는 뭐 친척도 혹시? 없어서 그래 하숙을 하게 됐어요. 하숙에서. 그러셨구나. 지금 고향에는 누가 계시나요? 제 막내 동생이 있어요. 동생으로 울릉도에 살고 네. 계시는군요. 자주 가세요? 그럼 울릉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가시네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 울릉도에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은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무료 진료하러 갔었어요. 아, 무료 진료. 의료 봉사를 하러 가신 것 같은데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의료 봉사를 꾸준히 다니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부터죠. 그래서 그럼 몇 하다가 년 그다음에 정도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 가서 와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보니 역시 울릉도 여전히 또 일하는 곳이었고 해서 그때부터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혹시 그게 몇 년이나 되셨는지 얘기 살짝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한 30년 정도. 30년요. 와, 30년 의료 봉사를 그 꾸준히 간다는 건 정말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럼요. 대단하다고라고밖에 예.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울릉도가 날씨가 좀 굳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배를 타기 위해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날이 분명히 많죠.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예. 되게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포항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올 때도 많았고요. 예. 또 그것은 덜한데 울릉도까지 가서 그게 앞바다에서 배가 정착이 안 되니까 돌아올 때가 정박이 안 있었어요. 되어서. 예, 그때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3년 전에도 울릉도에 그때 가다가 그 배가 결국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아침도 굶고 갔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열악한 곳에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열악한 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되도록 다시 더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배도 커지고 접안 시설도 좋아졌는데 아직도 참 날이 굳으면은 도착을 못하는 날이 많은데 최영재 씨 울릉도에 비하면 뭐 칠곡은 동네죠. 저 옆에서 이제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야 울릉도가 거의 무인도 그 생존 섬을 얘기하듯이 야 저렇게 이제 척박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뭐 그냥 편하게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게 되게 뭔가 애잔하면서 이 원장님 얘기가 됐는데 고향 사랑이 더 커질 것 아, 같아요.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막 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래도 지금 울릉도에서 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고등학교 때 이제 대구로 오셨잖아요. 그래도 울릉도에서 10대 중반까지는 이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울릉도에서 보낸 그 10대 때 어린 날의 추석의 풍경이라 그럴까요? 그 어땠어요? 예, 거기가 되게 열악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소나 이렇게 뭐 돼지 같은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 거기 저희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고기를 썰어서 신문지에 싸서 줬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해서 달리기 하면 5명 뛰면 5등, 6명 뛰면 6등이었고요. 몸이 약하셨구나. 예, 소풍 갔다 오면 코피 흘리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매일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수명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고기를 사서 신문지 사서는 제보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 갖다 주되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갖다 주고 오라는 거죠. 사람이 보게 되면은 네. 감사는 하지만 그 빛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속에서 그 빛으로 남기 때문에 예. 빛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몰래 갖다 주고 아,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네. 하시는 있으시다, 아버님. 근데 그 소고기를 돌릴 정도면 집이 좀 형편이 괜찮았는데 예,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왜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니, 집이 괜찮아도 꿈이 있었으니까요. 울릉도에 있으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울릉도 오징어 잡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의사가 될 수가 없었죠. 의사의 꿈이 강했으니까. 의대가 어쩐지 없으니까 아까 울릉도에는. 집 어린 나이 집을 나와서 하숙을 구했다 했잖아. 네. 집에 돈을 가져온 거네. 아 그런가? 그럼 맨손에 학생이 어떻게 일도 못하고 하숙을 어떻게 엄마가 해요? 또 이제 와서 돈을 보내줘. 그러셨겠죠. 예, 좀 도와주셨겠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막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내 이놈의 총구석에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돼서 다시 고향을 위해서 가겠다. 그런 생각은 예, 언제부터 제가 하신 의사가 겁니까? 되기 위한 꿈이 바로 고향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의사가 되기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면은 진짜 내 친구나 이런 친구 아버지나 옆집 아저씨처럼 돈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병을 못 고쳐 죽는 일을 없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준 것이 울릉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고향 사랑이 꿈을 키우게 네, 만든 그렇죠. 건데 예. 몸도 약했던 그 소녀가 의사도 없었던 울릉도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가셨잖아요. 예.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현수막 걸지 않았어요? 현수막은 걸지 않았어요. 울릉도의 명이 그것도 나물이죠. 현수막 걸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장인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KBS에서
저를 다큐멘터리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한 10, 진짜요? 예, 한 10, KBS가 한 잘했네요. 한 16년 전에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예. 근데 가서 이제 그때 엄마한테 그 제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아이들 상상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대학 갈 때 예비고사를 치렀었어요. 근데 예비고사를 칠 때 대학 원서를 낼 때요. 부모님 동의가 없으면은 학교 원서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는 제가 법관 멋진 여자 법관이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돼서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평생 고생을 하지 말라고 몸도 해서 약한데. 네,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KBS에서 전국의 그 학생들을 대한 자학생 퀴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차 퀴즈에 대구에서 합격을 해서 예. 서울 퀴즈를 나갔어요. 자학 퀴즈를 하는 다음 날 예비고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시더니 막 저렇게 하다가는 예비고사 시험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제가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게 의대를 그냥 진학한 게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울릉도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울릉도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의대에 진학 원서를 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파란만장한 울릉도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우리 박원희 원장님은요. 울릉도 슈바이처라는 별명은 우리가 익히 짐작이 가는데 또 기부 천사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기부를 어디다 또 많이 하시고 장학금도 주신다던데. 네. 이제 기부를 처음 한 곳은 우리 고향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정말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울릉도에다가 장학금을 이제 지금까지 한 보내고 있죠. 한 30년 보내고 있고 그다음 기부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이나 또 그런 열악한 곳에다가 기부를 하고 학교에다 기부를 하게 울릉도 되었어요. 외에도요. 예. 시간 나면 봉사하러 가시고 장학금까지 내주시고 병원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 운영하는 시간이 길어요.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8시 반 이제 9시까지 매일 그렇게 하고요. 토요일은 7시 반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1시까지. 휴일에도 진료를 하세요? 공휴일에도 진료하세요. 와. 언제 쉬어요?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으로 진료를 하시는데 공휴일까지 뭐 이렇게 눈코 뗄 새 없이 바쁜데 그 와중에 시도 쓰셨다고 하던데 오늘 뭐 시집을 갖고 오신 건가요? 제가 20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시를 참 울릉도에 있을 때는 시를 썼었어요. 그냥 육지를 그리는 시를 썼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시를 쓰려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시인들이 술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인들을 싫어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다시 시를 쓰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의과대학에도 시를 쓰는 모임이 있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 아픔을 정말 달랠 길이 없어요. 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진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시를 안 쓰겠다 마음 먹었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 예.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길이 시밖에 없어서 시를 쓰시고 위로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시집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고향이 엄마고 엄마가 고향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 중에서 시 하나를 좀 저에게 좀 읊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시집도 갖고 오셨으니까. 이 시는 제가 대부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된 시라서 네. 달밤 박원희 내 고향 울릉도를 닮은 반달 안으로만 차오르는 그리움이 있어 너를 바라본다. 달빛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환하고 밝은 소리가 내 가슴을 적셔오네. 이 그리움 차마 혼자 간직할 수 없어. 그대 잠든 한밤에 달빛 파도되어 그대 가슴으로 밤새 홀로 철썩이다가 그대 눈 뜨는 아침이면 다시 나 홀로 저물어 가리라. 와, 울릉도의 달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막 이게 울릉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밤 풍경의 느낌이 싹 전해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뭐가 막 들어와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셨다, 진짜. 네. 말씀하시는 게 그냥 네. 시인 같으세요. 지금 그렇죠. 계속 네. 저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말투가 예. 느낌이 의사 선생님보다 시인. 시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집 덕택에 제가 또 문학상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릴 때 상까지. 그렇게 떠나고 싶던 고향이 그 고향을 주제로 시집도 내시고
그리고 또 고향을 위해서 계속 기부도 하고 그럼 결국은 고향을 떠난 게 아니고 마음 한구석에 계속 담아두고 계셨네, 그죠? 예. 그래서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죠. 근데 또 시집의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셨다고 하던데. 네, 이 시집에 제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네. 시집은 저 처음이라서 그래서 울릉도라는 시집을 제목을 붙이면서 울릉도에다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고 이 시집이 울릉도 특산품으로 판매가 되면은 이 시집의 모든 수익금을 울릉도의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기로 그렇게 와. 울릉도 찐사랑.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네. 시뿐만 아니라 노래도 만드셨대요. 아, 노래요? 노래를요? 노래도 혹시 예, 울릉도. 그래서 가장 제 고향 울릉도에 좀 많은 사람이 오시길 바래서 이 시집 속에 있는 시 하나를 노래를 만들었어요. 와. 직접 제목은 부르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제목 울릉도로 오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울릉도 출신의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인가요? 네. 이 노래인가요? 곡목은 울릉도로 오세요. 네. 시도 쓰시고 노래도 만드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곳도 울릉도인가요? 예, 울릉도 래퍼예요. 이 지금 공연을 하는 장소도 예,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지금 오징어 축제 때 이번에 한 달 전. 예. 정말 고향 사랑이 대단하신데 정정미 명창님, 박 원장님의 고향 사랑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제 고향 상주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울릉도에 쏙 빠져가지고 매력에 좀 빠지셔서. 그리고 오늘 이 녹화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울릉도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울릉도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고. 최영재 씨는 어떠셨어요? 예. 같이 선생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결국 은퇴하시면 울릉도 다시 돌아가 사시겠네, 그죠? 예, 가고 싶어요. 그럼 결국 울릉도 시작해서 울릉도에서 마무리. 울릉도가 아름답다는 건 예전역에 알고 그럼요, 있었지만 예. 울릉도를 좀 더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득 품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이어서 이제 대구 경북의 아들 최영재 씨의 고향 사랑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실물이 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출생지는 영양, 네, 영양에서 태어났고 성장은 대구. 네, 대구에서 하고 지금 그리고 부모님께서 부모님 거주지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 네. 칠곡엔 자주 가십니까? 요즘은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제가 아니 바쁘신데 어떻게 네. 그렇게 자주 가세요? 서울에 지금 뭐 거주는 하고 있지만 네. 부모님은 이제 칠곡에 이제 팔공산에 계신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구에도 연구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올 때마다 또 촬영도 일부러 지금 강철 부대가 촬영하고 있지만 또 촬영도 일부러 대구에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칠곡에 팁을 좀 있는 이렇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이런 또 칠곡 연구가 있다 보니까 뭔가 내 고향에서 이런 것들도 알리고 또 그럼 더 좋죠.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래서 저는 뭐 숙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대구 네. 경북민들의 고향 사랑 이 정도입니다. 네, 방송 대단해요. 촬영지 이렇게 진짜. 옮겨올 정도인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강의도 하신다고. 네. 어디서? 강의는 이제 영주에 있는 네. 거기도 경북이죠. 네. 그래서 영주에 있는 경북전문대학교에서 군사학과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고 또 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또 멘토링도 되고 도움이 되고자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로 이제 재직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 장면이죠? 네, 이거는 촬영 장면인데 이번에 이제 강철 부대 시즌3를 하고 있는데 와, 멋있다. 제가 이번에 근데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조언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자문, 군사 자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촬영장부터 해서 뭐 장비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요. 이건 이 저희 KBS 프로그램입니다. 네, KBS에서 제가 처음 이제 가장 길게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생존법을 쉽게 얘기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재난 탈출 네. 생존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예.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런 생존 비법을 제가 체험해보고 그리고 직접 노하우를- 체험을 다 해보신 거예요? 지금 물에 네. 빠지는 것도? 그렇죠. 직접 고생 차이들 많으셨겠어요 촬영할 때. 너무 힘들고 참 위험합니다.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생존을 해보고 그런 이 생존법을 알려주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시청자분들이 직접 정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인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에 호평받았어서 재난 과정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네네. 대처 방법을 직접적으로 네.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사실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렇게 알고 매일 숙지하고 계시면은 진짜 네. 이거 재난이나 사고는 누가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방송에서 그렇게 봤지. 그러면서 도움이 되면 너무 큰 보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최영재 씨는 방송하기 전부터 유명했잖아요, 손지민 아나운서. 아이 그쵸. 네. 이게 최영재 알아야 산다 이렇게 이름 걸고 프로그램도 하셨지만 네. 그 경호원으로 되게 또 그때 한 장의 사진으로 날렸었죠. 난리가 진짜요? 났었습니다 네. 정말. 뭔 일이 있었길래? 네. 지난 이 대통령 선거 때 당선이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후보 때 경호를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네. 그냥 알려진 게 아니고요. 너무 네. 겸손하게 말씀하신다. 네. 꽃미남 경호원, 훈남 경호원 이런 뭐 별명은 당연한데 외신에까지 제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한 컷으로. 아, 진짜요? 그때 이제 보도가 경호 임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기자님이 저를 이렇게 찍는 바람에 그 사진이 이렇게 외신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좋기도 하면서 굉장히 경호적으로는 불편한 일도 생기고요. 예. 네. 그 불편한 얘기 물어보기 전에 네.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겁니까? 되게 까다롭죠 선발 과정. 네, 대구에서 또 칠곡에서 열심히 제가 건강하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커서 네, 건강하게 이제 크다 보니까 또 그런 일도 이제 할 수 있었는데요. 특수부대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네. 또 인연이 돼서 경호 임무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네. 물어보려던 거 얼굴이 알려지면서 경호원 일을 못 하게 됐다면서요. 이게 경호원은 사실 그림자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경호는 은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누가 봐도 경호원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유명해지면 관심을 너무 받으면 경호에 되게 이제 불편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경호를 못 하게 됐죠. 네. 근데 특수부대 출신의 VIP 경호원 출신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박나원 아나운서 우리 알잖아요. 혹시 또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네. 직접 우리가 여기서 뭐 1대1 대련도 할 수 있는데 촬영 사전 관계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시범은 좀 생략하고 그 갖고 계신 단증 있잖아요. 네네. 이거 쭉 한번 읊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단증을 처음에는 무조건 저도 경호원이 되다 보니까 무술 고단자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뭐 태권도, 용무도, 유도 그리고 합기도 네. 뭐 다 해서 13단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면 그 인간 병기라고 네. 그러죠. 어떻게 이제 1대1 대련 한번 하시겠어요, 진짜? 아니요, 그냥 대련 지금- 한번. 아니, 저희 지금 시간은 우리 집 장소 고향에 없는 대한 것 얘기예요. 같은데. 고향 이야기를. 여기 되게 넓네요 지금 여기 이쪽에서. 고향 칠곡 얘기하자고요. 지금. 아니 무술 유단자의 네. 군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 업무까지 하셨으면 네. 진짜 경호 업무에는 최적화된 분인데 맞아요. 얼굴이 알려지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져서 아무 일도 못할 수도 못하게 된 있구나. 거잖아요. 내 생업을 놔야 되는구나. 왜냐면 제가 방송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관심 받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경호 일이 네. 그래서 진짜 거의 몇 달 동안은 육아만 했습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딸들과 육아만 열심히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해서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예. 딸들 머리를 직접 해주고 싶어서 네네 미용실도 운영하고 네. 키즈 카페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이건 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들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네. 군인 경호원 출신의 미용사와 키즈카페 운영자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지만 어쨌든 고향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도 사랑하는 멋진 아빠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체격이 좋으시고 또 칠곡 물이 좋고 또 영양도 물이 좋고 하다 보니까 네. 튼튼하셨을 것 같은데 꿈이 원래는 뭐였을지 궁금해요. 원래 어릴 때 꿈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클 때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장군아라고 부르셨어요. 네, 이름이 있는데 영재인데 영재하고 장군아. 별칭으로. 네, 장군아 밥물아, 장군아니 네. 어디 가노 뭐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커서 내가 장군이 돼야 되구나. 자연스럽게 그냥 꿈이 군인이 된 거죠. 그렇게 크면서 당연히 군대는 내가 군인으로 장교로 가서 군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꿈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다부동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다부동 전투. 또 다부동을 많이 갔어요.
후보가 다부동에 가면 전적기념관이 그렇죠. 네, 네, 있고 있어요. 그 6.25 때 정말 격전지였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다부동 전투와 그런 기념감과 뭔가 호국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군인이 돼서 정말 멋지게 또 나라를 지키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더 깊어졌습니다. 영양에서는 그럼 몇 살 때까지 사신 거예요? 7, 8살 때까지. 어릴 때 네, 유년기 완전 보내고? 어릴 때죠. 그리고 바로 대구로 오신 겁니다. 네네. 그때는 그때 어릴 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가 뭐 장구나 그랬는데 제가 노는 방식이 시골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대나무 꺾어서 활 만들고 그랬어요. 활 쏘고 예. 그 고추 그 나무 있잖아요. 네. 그 고추대 이거 잘라가 칼 만들어가지고 네. 칼싸움하고 어릴 때부터 생존이네. 예. 벌써부터 그냥 그때 군인 놀이를 생활했죠. 네. 그러니까 동네 장군이라고 불리셨겠어요. 네. 이게 친구들도 장군이라고 부른 거 아닐까 끌고 싶은데. 다녔습니다. 제가. 아 진짜로? 네네. 굴복대장. 네. 정말 잘하는 환경이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자, 저희 지역의 정말 호국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칠곡에 홍보하는 영상을 또 최영재 씨가 직접 촬영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거 화면으로 조금 만나볼까 하거든요. 함께 보시죠. 촬영은 언제 하셨나요? 여름에 했습니다. 올여름. 올여름. 네네. 올해요. 굉장히 더울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외관철교거든요. 이 칠곡에서 유명한 다리죠?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역사도 있고 여기 이제 호국 평화기념관입니다. 아, 예. 저도 가보니까 여기에 볼거리들 체험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같이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같이 계신 분도 네, 저희 지역의 또 미스 코리아 출신 미스 경북. 미스 경북. 아. 오, 미스 경북. 의미 있죠.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칠곡군으로 많이 여행 오세요. 호국의 고장, 그리고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 그리고 인문학과 평생학습의 도시, 젊음의 도시. 칠곡 홍보 제대로 하셨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지역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이지만 이렇게 네. 나와서 설명한다는 게 뿌듯하네요. 그럼요. 맞아요. 예. 또 저 영상을 보니까 맞아 칠곡이 이렇게 잘할 거리가 네. 많은 고장인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그럼요. 됐거든요. 나중에 대구 경북 홍보대사 또. 네,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칠곡 홍보대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칠곡 일단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장으로 계시거든요. 이장님의 아들이네요. 오래 되셨거든요. 아오. 이 정도 이장으로 계시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군 관련돼서 이런 기부 활동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대해서 또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칠곡이고 다부동이면 내가 가야지. 네. 그래서 또 연락을 또 받아서 네. 그게 당연히 고향이면 하겠다. 자체에서 그래서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말할 때 네. 칠곡 그 홍보 영상을 찍어서 너무 뿌듯한 게 막 음악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너무 뿌듯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충분히 저정현 정말 칠곡 자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저희가 하셨을 것 생각해도 같아요. 칠곡 홍보대사의 적임자입니다. 아유 저희는. 적임자입니다. 근데 이게 홍보 영상만 촬영하신 게 아니라 뭔가 대구 경북 관련 일이 있으면 아주 뭐 앞다 투어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신다고. 네네. 일단은 칠곡에 있는 그런 칠곡의 군부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이제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칠곡에 있는 강철 사단 54단 오, 네, 네, 저희 대구 54단. 경북을 지키고 있는 또 네네. 군부대잖아요. 그 부대에서 최초로 또 촬영을 또 해서 대구 경북을 그리고 칠곡을 알릴 수 있게끔 하고 네. 그리고 홍보 영상을 찍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출연료를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고향 사랑 또 기부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아 당연히 하고 제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기부를 해야 네, 된다라고 네. 이미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얘기를 다 네. 했어요. 해놨는데 전화가 딱 오시더니만 네 이번에 뭐 영상 하나 찍었다며 그거 돈 받지 마라 기부해라 이렇게 부정자전이네요. 아버지가 기부해 이러고 저는 벌써 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마음 먹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아버님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미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근데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 자랑스럽게 아버님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왠지 우리 최 이장님이 마을에서 우리 아들이 홍보 영상에서 이 기부했다고 자랑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 최영재 씨는 촬영을 위해서든 뭐
부모님을 뵈러도 네. 고향을 자주 오시잖아요. 근데 네네. 고향이 있을 때와 또 타지에 있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뭐 푸근함도 느끼셨다고 하셨지만 네네. 어떠세요? 고향에 늘 올 때마다 타지에 살다 보면. 올 때는 사실 굉장히 자주 오고 싶죠. 오는 만큼 더 자주 오고 싶고 그리고 왔을 때는 뭔가 부모님이 반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일단은 안아주시잖아요. 일단 뭐 제가 굉장히 막 피곤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좀 뭔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딱 가면 일단은 일을 시키시죠. 네네. 네. 반전인가요? 네, 무거운 거 이런 게. 안아주지만 일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동네 이제 어른들 좀 인사하러 다니라고. 네. 아, 그렇죠. 네. 하셔야죠. 네. 예. 근데 즐겁습니다. 오면은 그리고 제가 보는 여기에 뭔가 달라요. 공기부터 그런 이런 향기부터도 다르고 예. 그래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그럼 고향 오면은 좀 이렇게 좀 먼저 찾게 되는 음식이 혹시 따로 있어요? 네. 아, 나 이번에 가면은 고향 가면 이거 먹어야지 뭐 이런 거. 무조건 일본에 이제 막창이죠. 아, 근데 막창 골목 뭐 관련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네. 대구는 막창 그리고 뭉튀기 있잖아요. 예, 뭉튀기. 뭉튀기 제가 육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을 했었는데 네. 리얼리티 방송을 하면서 무조건 대구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구의 동성로를 한번 네. 소개하고 막창 골목 그리고 이런 음식들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방송을 찍었죠. 네. 역시 고향 사람. 네. 아, 애양심의 바탕이 된 방송을 제가 본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앞서 아들이 이렇게 또 유명해지면 네. 아버지들이 또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꿈이 유지를 위해서 아들 홍보를 위해서 또 주변에서 그 집 아들은 멋있더라 하면은 또 뭐 다방에 커피도 사고 돈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진짜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그렇고 저는 제 고향이 좋았던 거는 제가 그때 유명해지기 전에 가면 혼자 이렇게 딱 조용히 이제 어머니 음식 먹고 얘기도 하고 요즘은 집에 가잖아요. 저희 집이 그냥 카페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부시시하게 있으면 갑자기 어른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영재 왔다며. 서울서 왔다며. 제가 모르시는 분까지 그냥 다 그냥 저희 집이 그냥 카페처럼 오픈돼 있고. 동네 사랑방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나가서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그렇죠. 사시고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네. 또 이렇게 또 식사도 대접하시고 네. 또 아버지 자랑이시죠. 이번에 고향 홍보 영상도 찍고 했으니까 어른들이 더 이뻐해주고 좋아해 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칠곡에서 아마 또 이런 자그마한 그런 행사들을 하면 또 많이 불러주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우리 지역의 사랑하는 마음을 온 동네로 뿜어내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최영재 씨가 네. 고향을 위해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일단은 호국 보훈의 도시라는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딱 어느 도시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막 명확한 그런 상징적인 도시가 아직은 없거든요. 칠곡이 뭐 역사적으로나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나 굉장히 호국 보훈과 관련된 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뭐 테마파크도 형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그런 이제 역사나 호국본에 대한 기념관도 둘러보고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런 조금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더 좋은 의미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칠곡군을 통해서 더 나아간다면은 칠곡군이 정말 이름부터 네. 너무 멋있는 그런 고향이 되지 않을까. 그 명실상부한 칠곡이 네,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국 도시가 될 때까지 정진하겠다는 열심히 포부를 활동하겠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우리 네. 박원희 원장님의 울릉도 사랑 들었을 때 나머지 두 분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고향살이 너무 극진하셔서 그랬는데 우리 최영재 씨의 칠곡 사랑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미 명창의 고향사랑 이야기가 더욱 기대가 더 기대가 되는데 돼요. 우리 어머니의 고향인 상주의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정정미 명창님. 현재 영남 판소리 보존회 이사장으로 네, 일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영남 판소리 보존회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남 판소리 보존회는 저희들이 판소리 그러면은 전라도 것이라고 전라도 유물이라고 이렇게 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7, 80년대에 저희 모친께서 소리를 하시면서 판소리를 개인 학원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 더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명사분들하고 체계적으로 경상도 지역의 판소리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드시면서
이제 보존과 계승과 학술 발표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판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판소리하면 서편제라는 영화 때문에 서편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우리 지역 동편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서편제는 영화 때문에 굉장히 네네. 유명해졌잖아요. 저희들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서편 지역에서 전승되어지고 있는 소리를 서편제 판소리라고 하고요. 예. 이제 동편 지역에서 전승되어져 오는 판소리를 동편제 스타일의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웅장하고 씩씩하고 호탕하고 바로 여기 계시는 이분처럼 오늘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동편제라서 옆에 이런 분이 나오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코드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동편제 성향의 만정 김소희 선생님이 만드신 모정 이명희류 흥보가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 단체예요. 예. 네. 근데 흥보가 하면은 우리가 전래동화의 흥보가 놀배 그 흥보 맞나요? 네네. 저희들이 그 동화 속이나 소설 속에 네. 나오는 그 흥부와 놀부. 그러니까 우리 흥부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설은. 근데 판소리는 가를 붙여요, 노래 가자를. 그래서 흥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향전은 춘향가. 그렇죠. 역시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잘 알아들었으면 예. 흥보가 한대목 청해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누르수부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버리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니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미 명창의 흥보가 속사포 랩. 네, 가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좋아요. 가득 흥부가 찼대요. 중에 쌀이랑 돈이. 가장 빠른 템포의 장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경쾌한 것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저희도 아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들었지만 흥보가 완창하려면 엄청난 체력과 시간이 소모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2시간 반, 3시간 정도 하는 것을 흥부가 이야기를 완판으로 노래도 했다가 말도 했다가 하는 것을 이제 흥보가 완창이라고 완창입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말만 하면서 2시간 30분을 진행 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배에 힘을 줘서 소리를 통성으로 해야 되고. 소리도 했다가 그리고 이런 연기도 연기를 했다가 했다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일이죠. 저희가 아주 짧게 흥겹게 들었지만 이 흥겨움을 저희가 만끽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의 시간이 길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가 들은 게 이제 이명희 명창, 그러니까 동편제 모정 이명희류 홍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명희 명창이 어머님이신 네네. 거죠. 네, 저희 모친 되십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희 어머니는 경북 상주 출신이시고요. 상주 출신이고 37세에 판소리를 만정 김소희 선생님이라고 국가무형문화재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 제자분들이 오정애, 뭐 신영희, 안숙선 네, 이런 분들이신데 같은 계열의 그 만정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전수를 받으셔서 대구에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은 소리꾼들을 배출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정미 명창의 모친이신 임형희 명창 살아생전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신가요? 네. 대상받으신 거죠? KBS 국악대상에서 판소리상을 수상하신 그때가 90년대 90년대. 흥보가 여보 마누라 운다고 옷이 나와요. 여기도 밥이 나와요. KBS에서 촬영을 나온 건데요. 국악 한마당입니다. 예, 예, 국악 한마당인데 제 모교예요.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산에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신 거예요. 밥을 한 통 따다 놓고 타는 뒤 쉬고 시르르렁 실건 당고주 오늘 어떻게 나와 보니까 의상이 비슷하신데요? 네. 어머니랑? 흥보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대목으로
박타는 대목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수업하시는 모습이신가요? 예, 예. 어. 아이고 엄청 제자들 젊으시네. 교육시킬 수 있는. 예, 예. 빨리 오죠. 대중들이 원 전통 판소리 목이요, 야가. 응? 네가 목인데 전통한다고 그 몇 년째냐 지금. 저희도 대구에서 국악 한바당인데 네. 제가 보이네요. 어디 계십니까? 정정민 정정민 목사님. 목장도 계시는 화면 오른쪽에요? 네, 여기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네, 네. 아, 왼쪽이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예. 아, 저기 계십니다. 예. 이명희 명창으로부터 네 번째에 계신. 네, 네. 이분이신가요? 예, 예, 저번에 맞습니다. 나왔어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공연을 하셨네. 늘 함께 했죠. 의미 예. 있어요. 아니, 오늘 나오신 세 분 다 KBS와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 원장님은 어머니와 함께 다큐멘터리. 최영자 씨는 저희 프로그램을 직접 하신 분이에요. 이름 네. 걸고. 네. 네. 우리 정정민 명창님도 네. 어머니와 함께 공연한 장면이 저희 프로그램에 녹화가 아유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 어머니께서는 영남 지역에 그러니까 판소리를 뿌리 내리게 하시고 네. 후학을 길러내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 과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 이제 어머니께서 그 1990년도에 전주 대사슴 놀이라 그러면은 최고의 그럼요. 그 네. 명문의 대회인데 거기에서 경상도 사람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으시면서 파란을 일으키시구나. 아주. 예,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은 또 대통령상을 두고 경연을 하는 대회가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년에 한두 명을 배출하는 대통령상이 있는 대회인데 전라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매번 이게 전화가 뭐예요,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대회가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대구를 오지를 못하셨어요. 붙잡혀가지고. 어머나. 얼마나 경상도 사람이 소리를 잘하는지 잘했으면은, 이 네. 모임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죠. 저 네. 모임에서 예 그래서 다 해드리고 인정받고 네.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1990년대 초에 어머니께서 대통령상 받으시고 네. 그 다음 해인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홍보가로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당연한 거겠지만요. 네, 네. 예. 그런데 그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뭐 이렇게 추대를 받으신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국가로 전환을 하라고 제안이 왔는데도 거절하셨어요. 원래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네. 지정되셨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문화재도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대구시에서 먼저 우리 대구시의 보물이다라고 지정을 받으시고 몇 년 뒤에 이제 중앙에서 국가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이제 성격 지원을 하시라는 요청을 받으셨는데 며칠 고민도 안 하시고 딱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뭐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셔야죠. 예, 네. 막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확고하게 하시는 말씀이 소리 조금 잘한다고 유명세 받았다고 전부 다 전라도 가고 서울로 가버리면 이 지역은 누가 지키냐고. 그래서 나는 서울 가서 막 잘하는 사람 틈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대구에서 이 대구 지방의 경상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보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저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지금. 근데 이제 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머니부터 고향 사랑이 아주 네. 특별하신 분이셨네요. 예. 근데 사실 그 앞서 뭐 잠깐 뭐 얘기도 하셨지만 어머니가 대통령에서 받고도 며칠 되고 못 오셨다는 정도로 네. 판소리하면 전라도의 전유물로 네, 알고 네. 있었는데 우리 경상도에서 우리가 뭐 국악을 한다? 판소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예술에 대한 이렇게 흥이라든지 이렇게 많고 네. 경상도 사람들은 특유가 뭐예요? 무뚝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분 좋으셔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도 좋다 소리도 못하고 뭐 옛날에 좀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많이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공연에서 작은 공연까지 부르시는 곳은 엄청나게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이제 조금 커서는 옆에 서서 같이 공연의 보조의 역할도 하지만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공연장이 제 놀이터였고 그러셨겠죠. 예, 어머니가 대회 심사할 때도 네. 제가 거기에서 옆에서 그냥 돗자리 하나 조그만 거 펴놓고 엄마 옆에서 놀고 있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도 여기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우리 정정민 명창은 소리를. 판소리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제가 6살, 5살 뭐 이때부터 어머니께서 소리를 하셨고 어머니가 승승장구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오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소리를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때 제 또래 친구가 판소리를 어머니한테 배우러 왔는데 우와. 초보인 애를 어머니 혼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따님과 같이 가르치신 예, 거지. 그래서 정미야, 니 여기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나는 싫은데, 예, 그럼 앉아봐. 같이 좀 불러라잉. 그래서 어머니가 수월하시니까. 조교. 예, 숙련된. 보조.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저는 앉아야 앉혔어요? 되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소년기도 보내고 유년 시절을 보내니까 저는 내 인생에 내가 판소리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네요.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바쁘셨고 어머니가 힘드신 모습을 딸들은 보잖아요. 네. 제가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같습니다. 어머니신 이명희 명창께서 판소리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고향 사랑도 극진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상주에 대해서 그럼 상주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상주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대통령상 받으시고 문화재 되시고 이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서 커지셨어요. 그래서 전국 그 상주 민요 경창 대회라는 것을 지역 단체하고 해서 지역의 민요의 등용문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국 민요 경창 대회를 상주에서 만드셨고 경연 대회를 창설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상주 종합 국악제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상주 민요 합창단을 창설 20여 년 전에 만드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그 합창단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어 내려오고 있는. 네,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합창단도 만드시고 경연제도 만드시고 정말 많이 만드셨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주 아리랑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고. 상주 아리랑을 작창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의 스승님이신 만정 김소희 국장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70년대 그 후반에 이제 80년대 초 그때 이제 상주 지역의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만드셨는데 만정 선생님께서 상주 아리랑이라고 해야 되겠다 라면서 어머니한테 이명희 명창이 생각하며 만들었기 때문에 네, 선물 같은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합니다. 우리 정정미 명창께서도 상주 자주 가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매주 가세요? 네, 매주. 매주. 뭐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거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운전할 수 있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상주를 많이 다녔는데 어머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끊이지 않게 상주를 이제 발을 디디면서 이 소리꾼의 후학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판소리 전수관을 오픈하고 그리고 지금 상주민요 합창단 어머님이 처음 만드신 그 합창단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예술 감독을 또 맡게 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매주 이제 상주를 찾는 정정미 명창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시는 거죠. 맞아요. 매주 상주로. 비가 있는데요? 상주 아리랑이 네. 노래비구나. 거기가 저희 판소리 전수 교육관이에요. 지금 아리랑을 배우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부터 창설할 때부터 있으셨던 분들이시라. 문화생들. 예. 할게요. 자, 허리 펴시고 처음에는 우리도 펴게 된다. 갑자기. 상당히 어린 학생들도 있네요. 네네. 상주에서 그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소리를 배워서 그런지 뭔가 더 빛나 보여요, 아이들도.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때 배우실 땐 저분들이 30대, 40대셨는데. 예. 예,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이모들 같은 분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정정민 명창이 저 어릴 때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예.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 상주 아리랑 비 앞에서 네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넘어간다 저는 사실 이 정정민 명창 관련한 프로그램을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때 설산에서 노래를 근원생들과 함께 그분이셨군요. 네. 저희들이 저거 촬영할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나타나는 정정민이다 하고 장난도 막 치고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정말로 뭐 눈도 그렇고 비도 네. 그렇고 저희들 마음처럼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국악이 참 품격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설산에서도 하시고 비가 와도 하시니까 무대에 설 때 어머니와 함께 섰던 추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그래요? 정말로 벌벌 떨 정도로.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더 예민해지시는데 네. 혼났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무서웠다는 기억이 많고요. 네. 추석이나 명절에는 설 명절이나 이제 추석 명절에는 항상 상주 아니면 대구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머니의 고향 사랑도 물려받으시고 또 어머니의 또 제자 사랑도 물려받으셔서 지금 그 판소리 전수교육에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딸들도 또 우리 명창님의 딸들도 혹시 판소리를 할까요? 어떨까요?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들이 4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네. 저희 외할머니가 하셨고 어머. 어머니가 하셨고 제가 하고 있고 딸들이 해서 이 다른 국악계에도 명맥을 이어가는 뭐 2대째 이어가고 3대째 이어가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딱 일렬로 모계로 내려오는 모계로 내려오는 4대째는 거의 저희들이 유일한가요?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조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걸러서 이렇게 아빠인데 뭐 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삼촌이고 이런 관계들은 있는데 저희들은 직계 모계로 그렇죠. 4대째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큰딸은 지금 모건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저희 딸도 지금 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1학년인데 열심히 소리를 이어가고 있어서 제가 너무 든든하고 든든하시겠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 30년 후에는 그 딸들이 네. 여기 대구 아침마당 출연해서 우리 어머니 정정미 명창님이 고향이 대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큰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모 광역시 큰 도시에서 프로 단체와 협연해서 그 성악 부분 1등으로 오디션이 선정이 돼서 11월 달에 벌써 큰 협연도 우와. 판소리로 준비하고 있고 20년까지 안 가고 한 2, 3년 뒤면은 우와. 대학교 졸업하면은 또 대구에 와서 할머니 뒤를 이어서 할머니의 좋은 성음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어가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의 고향이 상주, 네. 상주에서 또 하시고 싶은 일이 또 있으신가요? 제자 양성을 상주 지역에서 정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명희 명창이라고 하더라고 예술인들 중에. 그래서 제2의 이명희 명창 같은 소리꾼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뿌리를 내려놓으셨다면 제가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만 더 있다면 고향사랑 얘기 더 듣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상주 가면 곡감도 생각나지만 아리랑도 분명 생각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끝없이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세 분의 고향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고향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추석 명절 한 번 더 보낸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내 고향 이랬지라면서 고향 생각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시간이셨을 거예요. 예, 아침마당 대구.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 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